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셨나요? 70대, 80대 이후, 자식들과 함께 웃으며 밥상 앞에 둘러앉는 하루? 평소처럼 산책하고 차 한 잔 마시며 조용히 책을 읽는 일상? 누구나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를 바라지만 막상 그 시기가 다가오면 알게 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절대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에도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불행하다고 한탄합니다. 사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이나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인생 2막을 위한 준비이지요. 나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약 먹는 횟수가 늘어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식들에게 의지해도 되는 걸까? 혼자 살아도 괜찮은 걸까?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걸까? 이것은 노후의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 70세 이상, 80세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어 행복한 노후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할 수 없지 뭐 누구나 고민하는 3가지 선택지, 숨겨진 불편함. 나이가 들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누구의 손을 빌려야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별표 내가 과연 사람답게 늙어갈 수 있을까? 별표라는 물음이죠. 많은 분들이 선택 앞에서 3가지 길을 떠올리십니다. 첫째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 둘째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 셋째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뚜렷하고 간단한 길 같지만 실제로 그 길을 걸어본 분들은 말처럼 쉽지도 편하지도 않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삶, 참 따뜻한 그림이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바쁘고 손주는 손주대로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많아도 정작 나 혼자라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아집니다. 생활 습관 차이로 작은 갈등이 생기고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내가 눈치 보게 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간병인 고용, 몸이 불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지만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돈이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울 수 있지요. 또한 타인에게 내 생활을 맡긴다는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가도 사소한 습관 차이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요양원 입소,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약 먹고 운동도 하니 안전하고 의료진이 상주하니 위급 상황에도 대처가 빠릅니다. 하지만 거기엔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익숙했던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두려움이지요. 이 3가지 길 모두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행복한 노후를 위한 완벽한 해답은 결국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한 노후를 살 수는 없을까요? 부서진 아트 요양원에서 자유를 잃은 82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 제가 만난 82세 김영수 어르신은 5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오셨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약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가스레인지를 껐는지 몰라 불안해하는 일 등 자꾸 반복되는 이상한 일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화장실에서의 낙상이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딸은 요양시설 입소를 권유했고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교적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는 요양원에 입소했지요.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은 조금씩 말을 줄였고 표정도 무거워졌습니다. 병실 안에는 늘 사람이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고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이 저에게 처음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입소 2달 뒤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이는데 무슨 생각을 하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장 괴로웠던 것은 자유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식사, 9시 취침. 하루가 시계처럼 흘렀고 그 시계를 누가 설정했는지도 모른 채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늦잠을 잘 수도, 산책을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천천히 씹어먹는 습관이 있었지만 직원은 다음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서둘러 식사를 마치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별표 205, 어르신 별표 5로 부를 때에는 스스로가 정체성을 잃고 숫자 하나로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좀 꺼내줘. 요양원에 더는 못 있겠다.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나도 옆방 할머니처럼 조용히 사라질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 전화에는 이곳에서 자신이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이 특별히 나쁜 곳은 아니었지만 선택권이 없는 삶 속에서 삶의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양원은 분명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심한 어르신에게는 필요한 보호시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양원은 대안이지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고 의지가 있다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찾아보는 것이 진정한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전등 완전한 독립 대신 부분적 자립을 선택하다. 김영수 어르신이 요양원에서 다시 나오기로 결심한 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별표 지금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별표라는 깨달음이었죠. 문제는 병원 진단이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회복 중이었고 경도인지 장애가 진행되고 있어 혼자 생활하기엔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고 별표 완전한 독립이 아닌 부분적 자립 별표이라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모든 걸 할 수는 없어도 일정 시간 동안의 도움만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내에서의 자립활동. 매일 복도에서 스스로 걷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약 복용을 직접 챙겼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꼭꼭 씹어먹는 식습관을 유지하고 요양보호사에게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런 작은 자각과 표현이 반복되면서 어르신의 일상은 별표 내가 조금씩 주도하는 하루 별표로 바뀌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활용. 어르신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유효하다면 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3시간 내외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식사 준비, 청소, 간단한 케어를 도와주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통해 다시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음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가족들도 어르신의 강한 의지에 동의했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익숙한 냄새와 물건들이 그를 별표 다시 살아있는 사람 별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깨달음. 5개월 동안 이곳 요양원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내가 왜 나 자신을 놓아서는 안 되는지를 말이지요.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늙었다고 해서 꼭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행복한 노후일 것입니다.
어르신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도움받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며 자립과 의존의 균형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살고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혼자여도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악수 새로운 대안, 함께 존엄을 지키는 시니어 공동체. 김영수 어르신이 부분적 자립을 선택했다면 또 다른 어르신은 별표 시니어 공동체, 쉐어하우스, 별표라는 새로운 노후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75세 이병호 어르신은 정년퇴직 후 손주를 돌보는 등 바쁘게 지내다 허리 디스크 통증이 심해지면서 혼자 사는 것이 버거워졌습니다. 요양원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그는 TV 다큐멘터리에서 시니어 쉐어하우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한 집에 모여 방은 따로 쓰되 거실과 부엌을 함께 쓰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서로의 노후를 돕는 공동체 생활이었지요. 이 어르신은 이웃 어르신 세 분과 뜻을 모았습니다. 이병호 어르신, 은행 생활 경험을 살려 공동생활 예산 관리. 유영식 할아버지, 뛰어난 요리 솜씨로 공동체 식탁 풍성하게 만들. 정미숙 할머니, 간호사 출신 지식으로 건강관리 담당. 박영욱 할아버지, 영어가 능통의 해외 건강정보 번역 및 공유. 이들은 함께 다세대 주택의 2층을 임대해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각자 개인 방을 사용하고 거실과 주방, 화장실은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 패턴 차이로 마찰도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통해 점차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변화, 이 공동체 안에서 역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자신이 없으면 공동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책임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병호 어르신의 깨달음. 젊을 땐 내가 혼자 사는 것만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진짜 자유는 외로움을 나눌 사람이 있을 때 생기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년의 삶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성립하는 구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자식보다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피보다 진한 공동체를 새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중요한 것,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서로 기대며 존엄을 지키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서로의 건강과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입니다. 반짝반짝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 김영수 어르신은 요양원에서 나와 부분적 자립을, 이병호 어르신은 시니어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두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바로 주도권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70대, 80대 이후를 향해 가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에게 맞는 노후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할까? 나이 들면 단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보이게 된다는 진실도 함께 보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이 보이고 무엇이 소중한지 분명해지며 가장 나다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선명히 떠오릅니다. 김영수 어르신, 이제야 내가 다시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병호 어르신,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 두 어르신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준비나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에 머무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모르겠다. 그땐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몸이 안 따라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는 견디는 불행한 노후가 될 수도 있고 살아가는 행복한 노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